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께 문화력을 충전시킬 수 있는 책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철우의 책 체크, 동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철우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반가운 얼굴 이철우 교수님과 함께 할 텐데요. 어떤 책을 가지고 오셨나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두 권 가지고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 선정한 도서는 두 권인데요. 네. 하나는 백수린 씨의 장편 소설인 눈부신 안부라는 네. 책이고 2023년에 출간됐습니다. 또 하나는 신혜우님의 산문집 이웃집 식물상담소라는 책인데 네. 이건 2022년에 출간됐습니다. 예. 네, 이렇게 두 권의 책을 가져왔는데 네. 사실 이 책들을 선정한 이유가 이제 6월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어떻게 시작됐는데 네.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그 치유가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큰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서서히 치유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치유의 과정을 겪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소한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필요한 혹은 알아야 하는 진실 그런 내용에 다가서는 방법이나 작은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데 이 두 권의 책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선정했습니다. 네. 예, 네, 벌써 좋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선정했다고 하시니까 벌써 읽지도 않았는데 위로를 받은 그런 느낌이 아이고, 듭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먼저 백수린 작가의 눈부신 안부 요 책에 살펴볼 텐데 네. 요 작가님 어떤 분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백수린 작가는 1982년생이니까 지금 나이로 이제 44 정도 되시겠네요. 네. 지금 한신대학교 문창과 교수고 이분이 2011년에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거짓말 연습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참담한 빛, 여름의 빌라, 봄밤의 모든 것 등등을 많은 작품을 썼는데 네. 이 책 눈부신 안부는 등단한 지 12년 만에 쓴 최초의 장편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눈부신 안부라는 말이 왜 어떤 TV 광고에서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서 일종의 안부를 전하고 그것이 이행되었을 때 우리는 안심한다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줬었는데 이 눈부신 안부가 전해주는 치유라는 것이 그와 같은 맥락 안에서 그래 우리에게 스스로 얼마나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다녀오는 것이 중요한가 혹은 나를 어떻게 다독이거나 사랑하는 방법이 한가 하는 것들을 장편으로 그 소설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체감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십사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자, 지금 백수린 작가가 등단 후에 처음 쓴 장편 소설이라고 하니 아무래도 정말 많은 힘을 들여서 쓴 책이 아닐까 싶은데 소설의 예. 구성,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 소설은 그 한국에서 살다가 네. 우연히 이제 딸만 셋을 가진 가정인데요. 평범한 가정. 네. 그 가스 폭발 사고로 큰 딸이 말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가족은 그 이후에 어떤 후유증으로 굉장한 혼란을 겪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 동생 둘도 여동생들도 같이 혼란을 겪으면서도 아버지 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는 결단을 내려서 엄마는 독일로 딸들을 데리고 공부를 하러 떠납니다. 그 공부를 하러 떠나는 과정 역시도 일종의 치유를 위해서 도피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파독 간호사들의 가족을 만나게 되고 네. 그 파독 간호사들의 가족을 접하는 이 딸이 그러니까 주인공은 이제 살아남은 둘째 딸이자 큰 딸이 되는 건데 그 사람의 시각으로 그 파독 간호사의 삶과 애환 그리고 거기에서 병에 걸린 한 선자 이모라는 분이 어릴 적 가졌던 사랑하는 사람인 영어 이니셜 KH라는 사람을 네. 그의 아들과 궁금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선자 이모가 그 뇌종양에 걸려서 생명의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는 걸 아들한테 전해 듣고 이제 엄마를 위해서 그 첫사랑을 한번 찾아주면 우리가 어떨까 하는 그 중학교 학생들의 네. 당찬 모험이 시작되는 거죠. 발칙한 모험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은 굉장히 아주 둔중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은 발랄하고
굉장히 다양한 기법들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겪게 되는 서사의 내용이나 중심되는 생각들이 어쩌면 딱딱한 주제에 맞지 않게 탄력을 부여하고 어두운 주제를 사건이나 이런 것들로 설득력 있게 표현하면서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리면 일종의 스포가 되니까. 그쵸. 네. 근데 굉장히 흥미있고 또 한편으로 아주 재미있습니다. 발랄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소설 눈부신 안부 얘기 전해주시고 계신데 조금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이 소설은 정말로 서사가 주는 재미가 남다릅니다. 네. 그리고 대화체를 최대한 줄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묘사와 설명을 많이 하는 글을 쓰는지 그 글밥이 많아요. 글밥이 많고 읽을 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소설을 놓지 않게 만드는 거는 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그것들이 결합하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타인과 나의 삶이 교차로 드러나고 집약화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무늬를 드러내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현대적인 고뇌 또는 현대인의 처지 사실 외딸로 떨어져서 타국의 삶을 산다는 것이 그와 같은 이산의 아픔 혹은 엄마 아빠가 냉전을 벌이면서도 불구하고 무언가 놓지 않으려는 끈 자기 또한 언니의 그 부재를 늘 인식하면서도 그런 한편으로는 자기가 살아있다는 그런 속죄 뭐 이런 의식이나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이 아주 솜쉽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언어적인 표현, 사건을 서사하는 전략이 굉장히 소설을 안정감 있게 만들면서도 잘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좀 젊은 작가의 소설 안에서는 나름대로 좀 둔중하고 그리고 문체 역시도 무거우면서도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주목할 만한 작가다 하는 생각을 저 역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백수린 작가가 참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많은 작품을 써내고 있는데 오늘 눈부신 안부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백수린 작가가 드러내고 싶었던 내용, 인물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예. 사실 그냥 한 대목을 좀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내가 독일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한 채 머나먼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프로젝트를 유지할 동력을 서서히 꺼뜨렸으며 무엇보다 독일에 가 있는 동안 공백이 생겨버린 한국의 정규교육 진도를 따라잡으려 내가 애쓰는 사이 독일에 있는 레나나 한수도 독일에서 각각의 일상을 살아가느라 바빴는지 열정적으로 이어지던 우리의 편지 교환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간격이 느슨해졌다. 어느새 나는 거의 3개월이 넘도록 친구들의 편지를 받지 못해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다 한수가 보낸 소포가 도착한 건 한국에 돌아온 뒤 계절이 3번이나 바뀐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그 안엔 편지와 함께 선자 이모 일기장 13권이 들어있었다. 혜미야, 엄마가 입원했어. 일기장을 왜 보낸 것인가 하고 놀라 서둘러 펴본 편지엔 그렇게 쓰여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내용이고 그 과정 안에서 어떻게 이 친구들이 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건을 이어가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해내려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잘 보입니다. 한 대목 더 그냥 그 결과적 같은 맥락으로 읽어드린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한수를 구원해주고 싶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구원하고 싶었던 건 정말 한수였을까?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이 맥락 안에서 우리는 깜짝 놀랄 결론에 다다릅니다. 사실은 첫사랑을 찾게 되는데 그 첫사랑이 아마 청취자나 이걸 읽어보시는 중간까지 읽으시다는 독자가 있으시면 짐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첫사랑일 겁니다. 우리 교수님 표정을 보시니까 꼭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백수린 작가의 눈부신 안부 오늘 첫 책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한 권 더 있습니다. 신혜우 작가의 산문집 이웃집 식물 상담소인데요. 이 책도 소개 좀 해주시죠. 이 책은 말 그대로 식물에 대한 상담을 토대로 우리가 겪는 소소한 일상이나 남에게 선뜻 내밀기 어려운 작은 고민들과 그 대처법 같은 것들을
책에 담습니다. 이 저자가 식물 상담소를 열게 된 것도 실제로는 식물학자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식물을 얘기하면서 본인들 스스로의 고민을 자꾸 말하고 과정 안에서 그런 것들이 같이 치유되고 또는 경험된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보다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좀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진다. 네. 이 책은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이 책의 저자가 예. 아주 흥미로운 공부를 했는데요. 예. 네. 이 사람은 식물 분류학을 공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이나 특징을 가진 장소에 가서 식물을 채집하고 분류하고 그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내는 거죠. 네. 이분은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했고 네. 미국 미니소니언 환경연구센터의 연구원을 거쳐서 지금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답니다. 근데 산문집을 통해 이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본인 스스로는 그림을 그리는 식물학자 혹은 식물을 연구하는 화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인지 조금 말만 들어도 아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조금 생길 겁니다. 그러게요. 좀 재미있는 분일 것 같고 유머도 갖고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주로 책 내용이 어떻게 될까 궁금하거든요. 예, 이 책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잠깐 언급하는데요. 네. 일요일에 공원 벤치 앉아서 가만히 애들 노는 걸 보는데 아이들이 궁금한 식물이 있으면 대답해 주는 사람이 만약에 공원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게요. 애들이 놀다가 자꾸 예. 이것저것 묻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시작한 겁니다. 동네 식물학자. 그리고 그런 거를 확장해서 이렇게 자기가 쓰던 물건들을 왜 이렇게 같이 파는 거 그런 플리마켓 같은 행사를 하는데 네. 뭘 팔지 않고 책상하고 의자만 갖다 놓고 식물 상담소를 진행한 거죠. 근데 그거가 꽤 호응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책을 쓰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책의 곳곳에 많은 식물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요. 네. 주변 식물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책을 보면 식물도 좀 알게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책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책은 내부 그러니까 처음에 서문 시작하는 글과 맨 마지막에 닫는 글 뭐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붙어 있다면 그 중간에 본문 내용은 네. 4부로 그러니까 총 예. 4부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1부는 우리 곁의 초록에서 발견하는 눈부신 기쁨. 제2부는 마음이 추울 때 가고 싶은 곳. 제3부는 내일을 준비하는 식물이 가르쳐 준 것들. 그리고 4부는 소중한 시간을 지켜주는 이야기. 이렇게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그 상담했던 사람들이 고민을 드러내면 그것에 대해서 식물과 더불어 자기가 대화체로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제 자기가 그린 식물 그림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식물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그 책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건 그 식물 그림들에 이 저자가 좀 더 친절하게 이게 언제 어디서 그리고 이 식물의 이름이 뭐다라고 이렇게 좀 부기를 해놓으면 훨씬 더 그 식물이 언제 피는구나. 이 꽃 모양이 이때구나. 이런 걸 알 텐데 그게 설명이 없이 그냥 그림만 쭉 그 책 곳곳에 나열되어 있는 게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래도 뭐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른 산문집과는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 이 책을 좀 어떻게 읽어야 가장 재밌게 읽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식물 상담소라고 해서 식물을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책의 재미는 저자의 경력에서 오는 다양한 경험이나 체험을 기반으로 다채로운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을 설명하는 부분과 상담자와 자기가 대화하는 것이 대화체로 구성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야기하는 방식에서의 어떤 배울 점도 갖게 되고 한편으로는 위로하는 방식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식물의 관점에서 인간은 이렇다. 예를 들면 우리가 왜 꽃꽂이 하는 꽃을 절화라고 하는데 그 절화된 꽃이 만약에 주인이고 인간이 그렇다면 절화된 식물은 이 저자의 말에 의하면 다 개량종이랍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막
그렇게 이것저것 덧붙이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자연 그대로의 그것, 그런 것들을 즐기게 해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레리나 김주원입니다. 단 한 번의 무대를 위해 수천 번